네, 영진희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영화계 전반이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네, 뭐 그건 뭐 누구나 실감하는 뭐 상황인데 그러면은 부자인 데하고 가난한 집하고는 더 어디가 더 피해가 더 크겠어요? 뭐 그냥 상식적으로 더 열악한 영세 사업자들이 더 어렵겠죠. 네, 근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하고 있나 이런 거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독립예술영화계 실태조사를 보니까 지금 제작 활동 거의 못하죠. 지금 상황에서. 네, 네, 그렇다 그래서 부수입으로 얻었던 학교라든지 미디어 센터라든지 또 기관 같은 데 가서 교육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의 경우에 그래서 이 응답을 73%가 어떤 응답을 했냐면 예술활동 증명을 했어요. 근데 긴급 지원이나 창작 지원을 한 비율은 그 예술활동 증명은 73%가 했는데 그 창작 지원 신청은 22%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직도 여유가 있어서 신청을 안 한 걸까요? 그 76%는 돈을 받기 위해서 예술활동 증명을 받았는데 정작 신청은 22%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면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그 지원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고 또 세대를 기준으로 한 지원금 정책이 있고 또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류 등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 과정이나 이런 걸 더 간략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건 뭐 하실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독립예술 영화계를 지원한 상황을 보니까 지난해 제작 전용 상영관에다가 지원을 86억 3,400만 원을 했어요. 네, 근데 올해는 113억을 했는데 실제 집행은 26억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많아 보이지만 전체 영화 지원액의 그 1,210억 원이니까 거기 대비해서 9.3%가 안 돼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어쨌든 제일 큰 것이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모든 상황이 지금 정지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 있는 자체 예산을 다 코로나 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다 전용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극장들에 대한 것도 독립영화 지원 쪽으로 그 기획전이라든가 이게 다양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온 네, 것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모두에 그 좀 여유가 있는 집안하고 가난한 집안에 어디가 더 피해가 크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독립예술계 쪽, 예술영화계 쪽에 지원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네,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영화 할인권 지원 사업도 기존의 점유율 기반으로 그 나눠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세한 극장일수록 더 소액을 지원받은 거죠. 결과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독립예술 예술 영화계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좀 신중하셔야 될 게 코로나19에 대한 어려움을 느꼈다고 모임을 갖자를 했는데 그게 휴일날 5월 1일 날 하셨어요. 그건 좀 신중치 못하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휴일이잖아요. 휴일. 거기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의 가장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것이 주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말이 아닌 휴일이죠. 휴일. 네. 5월 1일. 네. 자, 그다음에 어쨌든 이런 보니까 영화 산업이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관객이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가죠. 네, 그래서 매출액이 계속 17년도 3,857억 원에서 18년도 4,560원으로 올라가다가 20%씩 요즘은 한계를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많이 지금 OTT로 넘어간다는 거는 뭐 몇 번씩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한국 기생충 이런 영화들이 지금 계속 인기를 끌고 있어서 한국 영화에 대한 호감도가 73%에 달해요. 네. 저희 조사에 보면 그 나라의 인기 있는 컨텐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미국 것 다음에 한국 영화들이 지금 2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기회를 잘 살려야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18년 기준 한국 영화의 수출액이 4,2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480억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 컨텐츠 수출에 차지하는 비율이 0.4%밖에 안 된다. 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기생충 환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생충이 가지는 그 부분으로서의 부분이 있지만은 많은 영화들이 해외에 수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아직도 그 경쟁력이나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근원적으로 저희들은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어드린 거는 네.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한국 영화가 환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설문조사에 따른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 미국 영화가 지금 뭐 할리우드 이 산업은 굉장한 거니까 우리가 2위 한다는 것도 대단한데 2위 그렇게 선호도가 높은데 우리 수출은 낮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개선하자는 소리거든요. 네, 네, 네. 그 개선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현지에서 직접 배급하는 방식도 있고 현지 배급사가 판권에다가 판권 판매하는 게 있고 우리나라가 진출한 극장들 거기다 또 상영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세 가지 방식으로. 네, 네. 네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현지에 나가 있는 극장들을 이용한 이런 배급도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뭐 근데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해 드리면요. 네. 아까 해외 진출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우리 PPT 7번을 좀 띄워 주실래요? 다음 거. 여기 보면은 우리 영화 산업의 해외 진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했는데요. 보니까는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그래서 쭉 뭘 보내왔는데 한국 영화 수출 현황표예요. 근데 딱 표를 봤더니 여기에 뭐 싱가포르가 오세아니아로 표현돼 있고요. 폴란드는 아시아, 베트남은 중남미, 인도는 중동, 막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이런 기초 데이터부터 틀리는데 어떻게 이런 우리가 이 영화를 아까 0.4%밖에 수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매출액에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나요? 우리 영진의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닌가요? 일단 이 자료에 대한 리스트 오류 사례는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지금 의원님께 말씀드렸던 그 환상이라는 것은 이제 역설적인 말인데 어쨌거나 한국 영화가 해외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가장 중요한 컨텐츠로서 각광받고 중요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텐트폴 영화라든가 빅버전 영화가 아니라 다양한 아트하우스 영화들이 더 많이 이제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더 정교하게 프로그램을 짜야겠다는 뜻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네. 예,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